피가 묻은 낫을 든 남자가 문을 열자 황급히 누군가 도망갑니다. 오늘의 영화 거미숲입니다. 어두운 숲속 방송국 PD인 강민은 숲속에 불이 켜진 어떤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강민은 뭔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 그리고 옆방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여자를 부둥켜 안고 연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강민. 수영은 거미숲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정신을 잃습니다. 강민은 뭔가 움직이는 소리에 근처에 있던 낫을 움켜쥐고 잔뜩 긴장하는데요. 강민이 낫을 든 채 가락을 열자 누군가 황급히 도망칩니다. 강민은 도망치던 두 사람을 쫓아 숲을 뛰어갑니다. 어둠 속을 응시하며 걸어나가는 강민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강민의 뒤통수를 쳐서 그를 제압합니다. 잠시 후 강민은 정신을 차립니다. 강민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산에서 벗어나 터널까지 걸어갑니다. 하지만 강민은 터널에서 누군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강민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누군가 그런 강민을 내려다보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강민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겨우 정신을 차린 강민. 하지만 의사의 물음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몇 가지 의사가 여쭤볼게요. 강민의 주머니에 있던 사진을 당신 보여줍니다. 주머니에서 강민은 사진을 보고 드디어 사진을 반응을 발견했어요. 보입니다. 강민은 거미숲에 가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두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거미숲 사람이 죽었어요. 한편 형사인 현성은 범죄자들을 아지트 앞에서 덮치려고 합니다. 현성은 범죄자들과 힘겨운 몸싸움을 벌입니다. 범죄자들을 제압한 현성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강민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성은 곧바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는 강민을 안타깝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강민은 현성에게 계속 거미숲으로 가라며 시체가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시체가 있을 거야. 강민의 말에 거미숲으로 도착한 현성, 시체를 발견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강민이 이야기한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성은 방 안에 있는 수영의 시체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남자의 정체는 강민과 같은 46세. 방송국을 다니던 IBS 방송국 최국장이었습니다. 교양산부 수영은 같은 국장입니다. 방송국 그 리포터입니다. 여자는 황수영 27세. 같은 방송국 리포터입니다. 반장은 죽은 현성을 불러 강민에 대해 황수영이가 떠보기 시작합니다. 애인이라고 그리고 지시를 강민을 했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네. 응? 명백한 치정살해다녀. 한편 강민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강민은 식탁에 앉아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봅니다. 강민은 사진을 보고 회상에 잠깁니다. 사진 속 여자는 그의 완전 아내였던 뭐해. 은하입니다. 강민은 사고로 은하를 잃게 되고 그 충격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맙니다. 그러던 안녕하세요. 강민은 술자리에서 황수영입니다. 우연하게 수영을 잘 만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영은 말없이 술만 마시던 강민에게 관심을 하나도 안 보이고 다가갑니다. 변했네요. 그리고 곧 수영과 강민은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한편 최국장은 강민의 업무 태도에 방송을 불만을 줬어 제기하며 보는 강민을 나무랍니다. 처음이다. 최국장은 어제 강민에게 네 새로 앞으로 들어온 온 제보에. 제보를 건넵니다. 뒤이어 다음 다음 개편 개편에 때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최국장에게 깨지고 돌아온 강민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조그만 종이 상자를 발견합니다. 필름이 하나 들어있는 작은 상자, 그리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의문의 남자는 마치 강민을 잘 안다는 듯 말하지만 강민은 누군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제보하시려면 다른 강민의 번호 사정과 알려드릴게요. 수영과의 내가 관계를 모두 여자친구 알고 말이야. 있었습니다. 이제 행동이 필요해. 이상한 네 말을 분노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자. 수영에게 자신들을 닮은 인형 한 쌍을 선물합니다. 강민은 수영에게 난 지방 내일 출장을 지방 출장 간다고 가. 말하며 한 3, 4일 방송국을 정도. 때려치울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그만두려고. 나랑 그리고 강민은 결혼하겠다는 수영에게 마음 결혼 의사를 표현합니다. 변함없어? 하지만 대답은? 수영은 강민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날 강민은 제보를 찾아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제보자가 있는 사진관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강민. 죽은 은하와 똑같이 생긴 실례합니다. 수인을 만나게 되지만 강민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 그럼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증명사진 강민은 좀 찍을 증명사진을 수 있을까요? 찍어달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증명사진을 찍은 강민은 수인에게 취재는 내일 하기로 하고 떠납니다. 민수인이에요. 민수인 씨요. 차로 돌아온 강민은 의문의 남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강민이 화를 내려 하지만 도대체 남자는 당신 누군데 강민에게 자꾸 숲에서 이딴 수영이 소리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숲이 시작되면 거기서 기다려. 수영이 다른 누구야? 남자를 만나러 숲으로 가고 이 있다고 여자친구가 말하자 지금 강민은 다른 화를 남자를 냅니다. 만나러 숲으로 가고 있거든. 야 이 개새끼야! 숲에 모든 비밀이 숲에 있고 답이 모든 있다고 말하는 비밀이 있어. 남자. 그리고 답이 있지. 결국 강민은 숲으로 향합니다. 생겼어. 강민이 남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기 위해 기다렸던 수영이 지나갑니다. 강민은 수영의 뒤를 쫓게
차에서 내린 수영은 숲속에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숨어서 몰래 집안을 살펴보는 강민. 그리고 수영이 최국장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강민은 심란한 마음에 쪼그려 앉아 담배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의 눈앞에 들어온 나타나.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다가가고 그런 강민을 누군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낫을 들고 집으로 향한 강민. 강민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립니다. 놀란 강민은 다시 창고로 가서 낫을 도로 내려놓습니다. 강민은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느끼며 다급하게 숲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서 다시 소녀를 찾아보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차로 돌아온 강민은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거미에게 물리게 됩니다. 다음날 수인은 새하얀 꼬치를 든 채 차 안에서 잠든 강민을 찾아옵니다. 수인은 강민을 제 사진 사진관으로 나왔어요. 데려와 증명사진을 주려고 합니다. 강민은 혹시 필름 현상하는 이 방법을 기계 수인에게 물어봅니다. 사용법 그리고 좀 현상기계 가르쳐 주실 수 다루는 있나요? 법을 배웁니다. 제가 현상해야 될 필름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강민은 저랑 수인과 수인 취재 씨가 알고 인터뷰를 있는 시작합니다. 스패드에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수인은 과거 강민에게 한 이야기예요. 소년에 관해 이야기해줍니다. 한 남자아이에 관한 소년은 막 10살이 되었을 때 이곳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자신의 흰 짝꿍인 얼굴에 소녀에게 큰 관심을 눈망울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 소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런 그 소녀를 늘 소녀만을 지켜봅니다. 바라봤어요. 그리고 소녀는 혼자만 소녀를 이거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선물이야. 그렇게 친해진 소년과 소녀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소녀의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녀는 귀를 소년에게 막아.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들었어도 안 말라고 돼. 경고합니다. 봐서도 안 돼. 알았지? 갑자기 소녀의 엄마가 비명을 지릅니다. 쳐다본 방 안에서는 소녀의 아빠가 남자를 토막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거미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내고 납니다. 소년과 소녀는 다락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낯을 든 소녀의 아빠가 쫓아갑니다. 소년과 소녀는 도망치고 헤어지게 되고 소녀는 미끄러져 돌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어느새 밤이 되고 소년이 정신을 차립니다. 소녀의 앞에 소녀가 앉아있군요. 소년이 소녀에게 다가가자 소녀가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소녀는 다음 심한 날부터 열병을 심한 앓다 열병을 모든 기억을 앓았다고요. 잃어버리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곧 이 마을을 떠났고 수인은 소년이 떠나고 이 숲에서 일들은 소녀를 모두 봤다는 마을 잊혀지게 사람들이 돼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그 숲에 소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어요. 강민은 소녀가 그 죽었냐고 소녀는 수인에게 결국 물어보지만 수인은 죽은 소녀의 건가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아무도 말합니다. 소녀의 시체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강민이 두통을 호소하며 촬영을 중단합니다. 수인은 그런 강민을 느끼고 정성껏 단호해줍니다. 아픈 와중에 강민은 은하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은하가 좋아요. 비행기 사고를 됐습니다. 당하기 바로 전의 추억입니다. 강민은 떠나는 은하를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수인 또한 같은 공간에서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하고 아버지 조심해서 있었죠. 다녀오세요. 마침내 강민은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경찰과 119 구급 강민은 합동 분향소에서 넋이 나간 채 은하의 사진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인 또한 같이 있었죠. 불 좀 빌려주실래요? 강민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문득 은하를 찍었던 자신의 카메라를 열어보자 필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수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강민은 사진 현상 기계를 작동시켜 의문의 남자에게 받은 필름을 현상해 봅니다. 놀랍게도 현상된 사진들은 은하를 찍었던 필름에 찍혀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숲에서 찍은 듯한 이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강민은 서둘러 사진을 숨깁니다. 강민과 수인은 곤돌라를 탄 채 거미숲으로 향합니다. 숲은 원래 다 비슷하지만 수인과 강민은 거미숲에 여긴 대해 좀 다시 특별한 이야기 숲이에요. 시작합니다. 여긴 영혼이 머무는 수인은 곳이에요. 거미숲이 아주 특별한 곳이라 소개하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혼. 거미숲에는 그 기억받지 누구에게도 못하거나 사랑받지 사랑받지 못하는 못한 슬픈 영혼이 영혼들. 거미가 되어 머무는 그 곳이라고 영혼은 설명해 거미가 줍니다. 되어서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또한 거미들은 영혼이 자신들이 이 숲에 죽었는지 남아야 모르며 한다는 누군가 그런 자신들을 전설이 기억해 있어요. 줬을 때 비로소 만약 자유로운 영혼이 누군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거미가 된 영혼을 기억해 준다면 자유로운 영혼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숲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 그리고 강민은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강민은 숲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수인 또한 사라져버립니다.
밤새도록 숲을 헤매는 강민, 그리고 집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연결되는 이 장면. 현성은 강민을 차에 태워 숲으로 향합니다. 현성은 숲속에서 갑자기 강민의 다 덮친 남자의 얼굴이 기억나냐고 묻지만 강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추국장을 죽이려고 현성은 누군가 강민에게 모든 일을 사려구에 돌려주기 위해 덮어씌울 꾸민 사람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사진관은 우리 쪽 애들이랑 그때 알아서. 강민의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민아, 결국 아무리 강민을 수사도 다시 중요하지만 병원에 데려와 이 응급처치를 환자 하십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도 강민은 거미숲에 가야 한다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현성은 경찰들을 이끌고 거미숲을 찾아와 수사를 여기서 제일 계속 가까운 숙장이 진행합니다. 어디야? 동네 근처에는 형사들은 인근에 수인이라는 민수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등록된 등록된 사진관이 사진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또 빠져나와 거미숲으로 향한 강민. 강민은 텅 빈 사진관으로 돌아오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비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강민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현성은 강민이 말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강민의 가방과 납도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성은 가방 속 서류에서 사진관 주소를 사진관 알아내게 주소 됩니다. 있습니다. 강민은 사진을 보고 근처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수인에 관해 물어봅니다. 민수인이라고. 생활기록부에는 아무리 사진관에서 옛날 본 잘 소녀의 기억을 얼굴과 하고 똑같은 있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강민은 살인사건이 살인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보지만 있었죠. 그런 에이. 일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뭔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오. 그런 일 대신 없었어요. 수인이 폐렴으로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죽었어요. 알게 됩니다. 그땐 뭐 강민은 워낙 수인이 필요한 애들이 있었던 잘 해 죽어서 강민이라는 학생이 전화가 같은 왔는지 반에 물어봅니다. 강민이라는 학생도 있었습니까? 같은 시각 민수인이 현성은 맞아? 사진관에서 아니야, 수사를 저 진행하던 중 강성규라고 강성규라는 합니다. 이름을 듣게 됩니다. 사망한 이 그리고 사진관 그 사람이 소유주 바로 아들이 강민의 아버지라는 것도 바로 알게 강민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현성은 몸으로 어디 강민의 갈 뒤를 거냐고 쫓아 아무리 초등학교에 붙잡아도 가보지만 뭐 이미 몇몇 강민은 분이 지금 사라진 바로 상태. 여기서 현성은 근데 그 학교장으로 선생님 붙어 강민의 뒷모습이 어린 시절을 기억이 듣게 나요. 됩니다. 강민의 저기 아버지는 스페인 학교 관사에 선생이었는데 살았었는데 강민의 어머니가 바람을 그 펴고 아내가 도망가자 조직에서 내려와 사진관을 열어 강민을 키웠다고 합니다. 키웠다고 하더라고. 날이 저물고 강민은 마침내 숲속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강민은 집 앞에 낫을 든 채 담배를 피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강민은 놀라서 할 말을 잃습니다. 낫을 든 채 강민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민을 보고 놀라는 최국장과 수영. 수영은 강민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얘기해. 시끄러. 그때 최국장이 강민의 낫을 빼앗으려 하고 결국 강민은 낫으로 최국장을 내리칩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이윽고 강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수영에게 다가갑니다. 강민은 수영에게 단추를 채우라고 명령하자마자 바로 그녀도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앉아있는 강민 곁에 어느샌가 수인이 앉아있습니다. 강민은 수인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인은 그런 아직 강민에게 기회는 아직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민을 동굴 앞으로 데려갑니다. 수인은 이 동굴 너머에 당신을 강민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말합니다. 강민은 수인의 말을 듣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발견합니다. 문 너머로 나온 강민은 차 사고가 나기 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민은 쓰러진 자신을 바라보며 절규합니다. 그와 동시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자신으로 돌아오죠. 이내 강민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순간 다시 뛰는 맥박. 영화는 곧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강민을